안녕하세요. 부모님 반갑습니다. 우리 제자람들도 반갑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추석 명절 기간인데요. 어떻게 잘들 해피한 추석을 보내고 계신가요? 아마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,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명절을 사촌들, 또 친척들과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. 아니면 집에서 우리 같이 넷플 보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. 자, 하지만 영재원 TV에서 올라가는 이 과학 탐구 문제, 대학부설 영재 교육원을 준비하기 위한 이 문제는 계속 업로드가 되어집니다. 자,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아직 좋아요, 구독 안 누르셨으면 미리 누르고 한번 해볼까요? 이젠 강요하냐고요? 네, 좀 뻔뻔해졌거든요. 자, 여기 탐구 문제 세 번째를 갖다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언제 문제를 내놔도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볼 때 확실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어머님들, 또 우리 제자 여러분들, 아버님, 우리 계란, 달걀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깨서 계란 후라이 맛있게 해서 먹으면 되는 이 달걀 모양이 다 각자 다른 것 알고 계시나요? 맨 처음에는 이 달걀의 모양이 왜 이렇게 다를까? 또 관심이 없을 때는 달걀의 모양이 다 똑같지, 뭐 다르겠어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다르더라고요. 정말 이 준비를 하면서도 저도 공부를 하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게 다른 게 특이한 데 있더라고요. 자, 일단 어류의 알은 완전히 구형입니다. 그리고 이 계란은 비대칭 타원체입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한 걸 진화론과 결부시켜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둥근 알은요, 어디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. 즉 멀리 퍼져나가서 여기서 한 군데의 이 뭉치로 우리가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도 돼요. 근데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 중에서 유독 그 문어 있잖아요. 그 문어 같은 경우에는 벽에다가 그 알들을 붙이는데요. 알이 원형이 아니에요. 길쭉하죠. 그러고 보니까 이 달걀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. 자,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문어의 알은 왜 길쭉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닭의 알은요, 우리가 이 둥근 알하고 우리가 여기서 효율성을 따졌을 때 같은 질량이라고 한다면 노른자하고 흰자의 양이 같을 경우에 당연히 둥근 모양 쪽, 구형 쪽이 더 안정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타원형에 대한 모양은 그 안정성에 대한 어떤 효율 자체가 낮다고 봐야 되죠. 자, 그런데 여기서요,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왜 이 구르는 게 우리가 중요하냐. 일단은 이 굴러가게끔 되어지면 구르고 굴러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달걀, 즉 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둥근 부분이 너무 많이 낳게끔 되어지면 실제 부모 새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우리가 타원체로 있게끔 되어지면 눕히거나 세워졌을 때 부모 새들이 여기는 이 부분에서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알에 우리가 안전성을 더 높일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이 알의 모양을 갖다가 결정짓는 그 요소 부분 중에서 일단은 이 닭과 그다음에 우리가 오리, 독수리의 알의 모양들이 다 다른데요. 일단 닭은 우리의 둥근 타원체인 알도 있지만, 자,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쪽이 약간 뾰족하게 우리가 되어 있는 달걀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닭은요, 우리가 적색 야게라는 이 닭의 종류인데요. 그 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체보다도 날개가 훨씬 더 크거든요. 그래서 이 몸과 날개 크기에 대한 비율이 알의 모양을 갖다가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통해 알아내게끔 됐는데, 이 날개가 큰 새일수록 이 길쭉한 타원형의 알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오리와 그다음에 여기는 독수리의 이 알을 갖다가 달걀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제시해봤습니다. 오리, 내 몸에 비해서 우리 날개 크잖아요. 근데 알은 어떻죠? 굉장히 길쭉하죠. 거위도 이렇게 우리가
이런 모양의 알을 가지게끔 됩니다. 자, 그리고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둥지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타원형에서 이 뾰족한 부분이 위쪽으로 갈수록 더 우리가 심해져요. 자, 그리고 이 닭이 낳는 달걀이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된 건데, 이 어미 닭이요, 알을 갖다가 하나를 낳기 위해서 몸속에 있는 칼슘을 10%를 쓴다고 해요. 네, 그러니까 그 칼슘이 어디서 오겠어요? 어미 닭의 뼈에서 오는 거죠. 어미 닭의 우리가 뼛속에 있는 칼슘의 10%를 알을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 쓴다라고 합니다. 정말 이 같은 이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로서 이제 닭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번식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고자 하니 정말 새삼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존경심 등이 또 이게 생기게 되더라고요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 탐구에 대한 유추 우리가 해봤고요. 자, 지금까지 본 내용들에 대한 것들 우리 기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꼭 반복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10월 교육청 영재원은 대치 MSG 영재교육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